안녕하세요. 스타트업 A to G의 이여준입니다. 올해는 개발자 채용과 연봉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훌륭한 CTO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CTO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표 스스로가 CTO급의 인재이거나 아니면 그런 인재를 모셔올 수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대표가 CTO급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의 동료가 CTO급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요. 쿠팡 개발자의 사이닝 보너스는 5천만 원입니다. 경력이 좀 있고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 보너스를 5천만 원 받고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연봉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CTO는 이미 좋은 직장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십니다. 직장을 나와도 삶의 여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험난한 스타트업에 합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CTO를 모셔올 때에는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공감도를 향상시켜야 되고요. 회사와 대표에 대한 매력이 어필되어야 합니다. 이 매력에는 물론 연봉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봉, 성장 가능성, 친밀도, 문화 등이 매력으로 꼽히게 되죠. 이 CTO 분들은요, 스타트업에서는 특히나 공고로 모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소문하셔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소고기 사주시고요, 2번 사드리세요. 여러분 회사에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삼고 처리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외주를 주는 것은 10중 8구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자, 그러면 CTO분을 모셔왔어요. 그럼 신입사원은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인턴제를 통한 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비롯한 8개 학과에서 인턴을 매 학기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8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저희 회사에서 추가 비용을 주고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인턴 월급을 주면서 인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월급도 받을 수가 있고요. 경험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회사는 좀 40% 정도가 이 인턴제를 통해서 선발한 제주대학교 학생들이에요. 한 학기 해보니까 너무 성실하게 잘해서 4학기 정도를 한 학생도 있습니다. 또 그 학생도 저희 회사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두 번째는 교육과 부트캠프를 통한 선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주코딩 베이스 캠프라는 교육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캠프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캠프가 단순 교육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인재를 캐치하기 위한 채용의 일부분입니다. NHN의 부스트 코스,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의 우아한 테크 코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피, 모두의 연구소의 에이플. 물론 채용만을 위한 교육은 아니지만 여기서 상당수가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했다는 것은 좋은 인재를 선발할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회를 통한 선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콘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회사에 데이터를 올려놓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을 뽑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인재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 분석 대회 말고도 해커톤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에 연계해서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소개를 통한 선발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공학부를 나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기업과 기관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특히 사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고용노동부랑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이 사피의 인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피에서 전국 1등한 학생이 저희 회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것은 사피 자체의 선발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는 분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으세요. 내부적으로 교육한 인재에 대한 자신감이요. 또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봤을 때 타 여타 기관에서 교육을 해준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채용 실적을 채워야 되는 기관들이 있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도 필사적으로 교육을 하고 추천을 해준단 말이죠. 좋은 인재를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 소개 리플렛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코테를 통한 선발이 있는데요. 이게 5번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코테 무용론자에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코딩 테스트의 수준이 매우 낮아도 괜찮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주로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 프로젝트가 몇 개인지, 그 중에서 퍼블리싱까지 성공한 프로젝트는 몇 개인지 그것을 보고요. 그리고 깃허브에 잔디도 봅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주기적으로 코딩하고 있는 친구인지. 오히려 코드의 질보다 저는 잔디를 심은 수를 더 주의 깊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것이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퍼포먼스는 회사 들어와서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CTO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잔디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면 일단 최종 면접까지 올리고 봅니다. 그리고 리드미가 잘 되어 있는지 봐요. 만약에 리드미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잔디도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면 거의 90% 이상 합격이에요. 그리고 면접은 이제 코드에 근거한 면접을 보죠. 이런 코드는 왜 여기서 이렇게 짰는지, 라이브러리의 의존성, 이터레이터 될 필요가 없는 코드에 대해서 이터레이터를 했을 경우, 이런 것들은 피드백 정도로 드리는 거고요. 사실 깃허브의 리드미와 잔디가 이미 만족스럽다면 면접은 핏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의 핏이요. 자,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개발자 채용 평균 연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프트 노임 단가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통계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매년 발표하고 있는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평균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평균 임금을 스타트업에서 줄 수 있는 임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위 20%의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600만 원 이하가 거의 없죠. 뭐 CTO, PM이라고 한다면 지금 859만 원, 거의 86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나가게 되고요. 이 월급은 억이 넘습니다. 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상위 20%, 하위 20% 한번 볼게요. 상위 20%는 53만 270원, 그리고 하위 20%는 15만 6,826원이에요. 우리는 스타트업이니까 하위 20%에서 조금 위에 해당하는 연봉과 월급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회사가 성장하면서 연봉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 클 겁니다. 그걸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좋은 인재가 오겠죠. 그래서 신입 개발자의 연봉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야 되냐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인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 서비스에 합당한 인재는 어느 정도의 인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 정보, 연봉 정보를 검색하면 1년이 지난 회사는 다 나옵니다. 이건 사람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기업 정보가 공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규모의 회사에서 연봉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모범적인 기업에서 연봉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사가 끝나셨다면 연봉 계산기를 통해서 실 수령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를 계산을 또 해보셔야 합니다. 자, 구글에서 연봉 계산기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연봉 계산기가 나와요. 저는 사람인 것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급여 기준은 연봉으로 하고요. 퇴직금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3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이 224만 7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에 있는 공제이익 빼고도 회사 복지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천만 원을 올려볼게요. 자, 4천만 원을 올렸어요. 자, 292만 4,323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대기업에 다닐 때 4천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수령액이 2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금 구간이 더 세지고 복지 금액도 조금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무조건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복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줘요. 투명하게요. 복지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직원들이 실수령액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실수령액을 더 많이 주세요. 다른 복지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스타트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연봉인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채용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채용 공고는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 공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기업이나 모범기업에 공고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프로그래머스 같은 데 가보시면 개발자 공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풀스택 공고를 내면 아무도 안 옵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신입사원 공고잖아요. 그리고 그만한 인재는 여러 번 기업에 안 올 가능성이 더 크죠. 그래서 프론트엔드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면 백엔드, iOS면 iOS,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시고 나머지를 외주를 주시던지 아니면 뒤에서 나올 중급 개발자에게 역할 분담을 해서 프로덕트가 나오게끔 프로세스를 짜주셔야 돼요. 자, 경력 개발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 있는 임금 수준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굳이 풀타임으로 채용을 하지 마시고요.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세요. 오히려 일감이 계속 있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급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능력 있고 퍼포먼스를 바로 낼 수 있는 경력 개발자가 짧고 굵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개발자를 월급을 주시면서 파트타임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능력 있으신 분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에 원격에 원하는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내주신다면 실력 있는 경력 개발자분들도 충분히 적은 돈으로 영입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적은 돈이라고 한다면 시간당 단가는 매우 높지만 월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개발자 채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